질서의 나라라고 불렸던 일본에서 무질서한 모습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사카에 긴급사태가 선포되었는데도 영업을 하는 파친코 이름을 공개했는데 25일에 해당 파친코 업체는 사람들이 더욱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오사카부는 휴업 요청을 했으나 따르지 않아 6개 파친코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주려 했으나 오히려 이 업체들이 영업을 한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이 대거 찾아오는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지난 16일 한 대형마트에서는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스크를 두고 싸우는 장면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연재해가 많은 환경 속에서 질서 정연하게 매뉴얼대로 행동한다는 일본인들은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장인정신의 나라라고 불렸던 일본에서 국민들에게 나눠준 마스크는 벌레와 곰팡이를 얼룩진 제품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 그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흘 연속 4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누적 확진자가 1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료붕괴가 온 상태라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치로 지난 25일 니시우라 히로시 교수는 확진자 수는 실제로 10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더 충격적인 결과를 말해주었습니다. 지난 주 일본의 확진자 수와 비슷했던 나라들의 수치를 근거로 총 인구 숫자를 감안해 환산한 결과 일본의 현재 확진자 수는 최대 57만 명이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아베 정권은 아직도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5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세계 표준인 한국식 검사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식 검사 방식의 도입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진단키트나 마스크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심스럽다며 만약 지원을 해주고도 일본이 감사를 표하지 않을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도 진단키트는 있다 혹은 한국이 지원을 한다면 고맙게 받으면 된다는 천연덕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와 한국산은 안 받아도 된다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에 한국의 여론은 이미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지자체들은 다급해지자 한국산 마스크를 구하고 싶다고 한국 총영사관에 지원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총영사관은 마스크가 수출 규제 품목이라서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지자체가 받은 마스크가 있었는데 총영사관이 인도적 차원에서 주겠다는 최근 재외국민 투표 과정에서 남은 100여 장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베 정권은 오만과 아집으로 저버리고 끝내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쯤 돼서 짐 로저스가 한 예견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져서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에서 일본은 2050년 범죄대국이 될 것이고 내가 10살짜리 아이라면 당장 일본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책이 발표되고 일본에 대해 너무 암울한 예측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 일본의 상황으로 보면 짐 로저스가 말한 2050년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병상과 집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픽픽 쓰러지며 숨지는 사람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자국의 상황을 한탄하며 한국에는 있었지만 일본에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중요한 것을 지목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의 수장인 정은경 본부장이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이 위기 국면에서 계속 헛발질을 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전염병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모범국인 한국에는 강력한 사령탑이 있었지만 일본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이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헌신적인 리더십으로 지휘했던 정은경 본부장은 이미 외신들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근 그가 업무 추진비 단돈 58,000원을 쓴 것을 두고 그동안 사람 만날 시간도 없이 일한 모습이 언론에 의해 조명되었습니다. 또한 정은경 본부장은 늘 8시에 출근하고 저녁 8시에 긴급상황센터에서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개인 사무실로 옮겨서 일을 했는데 야간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하고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게 하려는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헌신하면서도 부하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방역에 혼신을 다했는데도 공무원 급여 30%를 반납하라는 정부의 요청에 정은경 본부장도 4개월간의 급여의 30%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역에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면 누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느냐는 글이 올라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과거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지휘하며 그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빠른 검사와 격리,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방역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최근 일주일째 1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나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긴장감이 풀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다면 언제든 감염병 유행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고 언제든 재발하거나 폭발할 수 있는 재난 상황임을 같이 인식해야 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끝까지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달리 감염병을 잡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겐 정은경 본부장과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 같은 사람을 세워 신뢰하고 정권을 위임하는 정부도 없었다. 안녕하세요.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자유TV입니다. 우리나라에선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부정선거로 정권을 연장했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카운터파티, 즉 상대방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더불어당과 문재인은 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국회를 장악해 연방제로 빠르게 개헌하고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서두르려고 했을 텐데 상대방인 북한이 이를 응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북한군 제88주년 창건일입니다. 정확하게는 북한의 정규군인 인민군은 아니고 인민혁명군의 창건일인데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김정은이가 나타났겠지만 지금은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아바타 대역을 쓰면 모를까 급작스럽게 대역을 준비시키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뉴델리에서 이와 같은 단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식물인간 상태이고 관으로 겨우 영양 공급만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중국 의료 소식통이 전해온 김정은의 병세 상황과 경위를 보면 김정은이 지방 시찰을 하다가 갑작스레 가슴 심장 부위에 손을 대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에 수행하던 의료진이 다급히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김정은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중국 당국은 즉각 베이징에 있는 중국 의학원 소속 푸아이 병원의 국가심혈관 센터와 인민해방군 301 병원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의료기재 등까지 포함해 50명 가까운 의료진을 구성해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의료진 도착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북한 의료진은 서둘러 심장 스텐트 시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술에 나선 의사는 중국에서 장기간 연수를 했던 북한 심장외과의였습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은 의사에게는 그렇게 난도 높은 처치는 아니기에 가장 중요한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 자체는 1분 정도면 끝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술을 맡은 심장외과의가 너무 긴장해 손을 떤 데다가 김정은처럼 비만 환자를 상대한 경험이 없어 지체하면서 막힌 피를 뚫어주는 스텐트 삽입에 8분이나 걸렸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김정은은 뇌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음에 따라 식물인간이 된 것입니다. 중국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해 김정은을 진찰했지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심장마비는 초기 응급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김정은을 수행하던 의사가 긴장을 해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됐다면 이는 한 조직의 지도자로서는 정말 개죽음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북한 의사가 긴장을 해서 시술 시간이 8분이나 걸렸을까 하는 의문이 든 것이죠. 혹시 곁에서 수행하던 최룡해가 의사가 급하게 시술을 서두르는 것을 보다가 의사의 손을 잡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혹 말입니다. 수술실에 함께 가운을 입고 들어간 최룡해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천천히 해, 아주 천천히 말이야. 그러면 너는 네 역할을 다 한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상황을 보면 김정은의 뇌사 상태는 응급처치를 하고 북한 병원으로 이송되는 순간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심장 마사지를 받다가 이를 중지한 상황, 1분 안에 스텐트 시술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8분이 흘러버리게 되어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이죠. 심장 마사지가 중지된 후 시간을 끌어버리면서 뇌사가 됐다면 이것은 의사의 실수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게 됩니다. 미국이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중태설이 다돌자 미국은 F-22 랩터의 최대 출격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미국이 우발적인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거나 중국군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훈련을 감행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은 북한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느냐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대대적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북한은 즉각 비난 성명을 내거나 작은 도발을 감행하거나 할 텐데 만약 북한이 즉각 비난 성명을 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북한 내에서 지도자를 잃고 어쩔 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김정은 뇌사설 첩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런 대규모 훈련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국내 언론들도 김정은 사망 예비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30초 동안 준비된 기사를 인터넷에 노출시켰다가 삭제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는데요. 과연 실수였을까요? 아마 북한의 급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룡해가 뇌사 상태인 김정은이를 계속 살려두며 군과 지방 조직에 알리지 않고서 실질적으로는 집단 지도체제를 만들고 김정은의 이름으로 계속 지시를 내리면 이 체제가 잠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가장 멘붕에 빠진 집단은 문재인과 한국의 주사파 세력들입니다. 더불어당에 가장 당황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김정은의 사망과 북한의 집단 지도체제의 등장은 자신들의 계획에는 없는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없는 북한은 한국 문재인 정권과 딜을 하기보다는 중국 또는 미국과 딜을 하기를 원할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과 이인영, 임종석 같은 더불어당 주사파 세력들은 닥쳤던 개가 돼서 멍멍 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섬길 주군이 없어졌는데 이걸 어디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전격적으로 손을 잡고 베트남 같은 친미 국가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럼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광고 시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계좌 자율구독료 및 회원가입으로 후원해주시면 진저의 TV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